How do you view the fact that 7.9% of your fund holders, or those representing 7.9%, wanted their money back?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뉴스를 보면 문제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반대로 또 구조적으로 괜찮다는 얘기도 있어서 솔직히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복잡하게 막 이것저것 나열을 해드리기보다는 딱 이 문제에 직접 연관된 사람들 중 하나인 블랙스톤의 프레지던트 겸 CEO죠. 존 그레이의 인터뷰를 가지고 이 시장 상황을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금융권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요. 영어 공부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인터뷰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인터뷰의 핵심은 바로 세계 최대 대체 투자 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스톤의 3호 대출 펀드인 BCRED 이야기인데요. 국내에서도 판매가 됐었다고 하는데 일단 이 펀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보면요. 투자자들이 내 돈 돌려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환매,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죠. 이런 표현들은 제가 영상 끝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들만 한 번에 모아서 정리를 해드리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무튼 근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약 38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5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숫자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게 펀드 전체 자산의 약 7.9%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막 지금 당장 패닉이 와서 다 같이 뛰쳐나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It is stepping in alongside some of its employees to offset the remaining 0.9%. 이런 상황에서 블랙스톤 내부 임원들이 자기 돈을 직접 넣습니다. And we also wanted more alignment here. We put in money from the firm and individuals. 약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 규모인데요. 이걸 가지고 한쪽에서는 막 본인들이 직접 돈을 넣을 정도면 괜찮다는 거 아니냐 해석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막아야 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이 환매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바로 이 자산들 가격이 진짜 맞느냐라는 문제입니다. This, of course, is questions swirl around liquidity and valuations in private credit. 일단 이 프라이빗 크레딧은 주식이랑 완전히 다르죠. 주식은 시장에서 매일 거래가 되니까 가격이 계속 찍히지만 사모대출은 그런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럼 가격을 어떻게 정하냐?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가격을 매깁니다. 이걸 마킹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죠. 그 가격이 진짜 시장에서 팔면 그 가격이 맞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점점 확신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기업들, 성장 기반 기업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펀드가요. 소프트웨어 산업을 주요 섹터 중 하나로 투자를 해왔는데 최근에 막 AI가 발전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죠. 금리도 낮고 상황이 좋을 때야 이런 기업들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됐었는데 지금은 금리도 더 올라갈 것 같고 성장 기대도 낮아지면서 이 자산들의 가치가 하나둘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마크다운이라고 하죠. 표현들은 나중에 영상 뒷부분에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일부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른 자산들도 사실 비싼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이 퍼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에서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블랙스톤의 핵심 인물 존 그레이가 이 상황을 해명 같은 설명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 기업들이 돈도 잘 벌고 있고 이자도 충분히 감당하고 있고 오히려 현금 흐름 기준으로는 더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은 절대 막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일부 조정일 뿐이다라는 건데요. 근데 시장은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생각해보면 만약에 환매 요청이 계속 늘어나면 펀드는 현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면 자산을 팔아야겠죠. 근데 이걸 급하게 팔다 보면 가격이 내려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가격이 내려가면 다른 투자자들도 또 불안해집니다. 나도 빨리 환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 환매가 더 늘어나고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펀드 런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블랙스톤이 괜찮냐가 아니라 블랙스톤보다 더 작은 플레이어들은 괜찮을까인 건데요. 블랙스톤이야 저도 운용사 있을 때 여기 분들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업계 1위고 자금력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위기 대응 능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보다 작은 펀드들은 현금도 부족할 수 있고 자산도 덜 분산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환매가 몰렸을 때 훨씬 더 취약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에서 대출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면서 기업
기업들이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고요. 금리도 더 높아지게 되면 기업 투자도 줄고 결국은 이게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특히 성장주나 고평가된 기업들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도 글로벌 유동성 영향을 받을 테니까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겠죠. 그럼 당장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되냐라는 소린지 인터뷰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경제 뉴스나 이메일에 자주 나오는 비즈니스 영어 표현들이 혹시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이런 실제 뉴스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영어 표현들을 자신 있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께 실무에서 진짜 쓰이는 비즈니스 영어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직접 7년 이상 영어로 실무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쓰이는 표현들만 쏙쏙 뽑아서 쉽게 설명드리는 유일한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성공적으로 와디즈 펀딩을 마치고 지금은 와디즈 스토어에서 계속 판매 중입니다. 경제 금융 표현들뿐 아니라 실무 비즈니스 이메일, 회의와 협상에서 쓰이는 핵심 표현들, 그리고 원어민이 자주 쓰는 비즈니스 이디엄까지 정말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알차게 담았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Welcome back. Blackstone making headlines in the private credit arena this morning. The firm says it will fulfill 100% of repurchase requests in its $82 billion BCRED fund. This after investors sought to redeem a record 7.9% of the fund. Now, Blackstone is meeting those requests by increasing the size of a previously announced tender offer to 7% of total shares. It is stepping in alongside some of its employees to offset the remaining 0.9%. This, of course, as questions swirl around liquidity and valuations in private credit. Who better to talk to than Blackstone's president and COO, John Gray. Thanks for coming downtown. It is great to be here, David. Yeah, rough day and overall, as Carl just told our viewers as well in the markets, and Blackstone shares no exception. How do you view the fact that 7.9% of your fund holders, or those representing 7.9%, wanted their money back? Well, I think it's worthwhile to step back. We created BCRED 6+ years ago with this idea that we could deliver a premium return to individual investors in non-investment grade credit. And we grew it, as you said, to more than 80 billion of assets, 50 billion plus of equity. We've delivered a 50% premium versus leveraged loans, 10% a year, 8% up last year. And when you think about credit quality, the 400 plus borrowers here, they had 10% EBITDA growth last year. We saw cash flow coverage go up from 1.6 to 2.1, part of that because rates have come down. So when we look at this, we feel pretty darn good. And you should. So my question is, what's going on then? If you can put up numbers like that and have returns like that, and at least can provide metrics on your portfolio that look to be fairly secure, why would 7.9% want to leave? Well, I think it's also worth noting we had another 4% come in, right? So we had $2 billion of inflows. Our institutional clients, interestingly, away from this, continue to allocate significant amounts to private credit. But we've had a ton of noise, as you guys know better than anybody, in the press. This has become a story. It started with Tricolor and First Brands, which were bank-originated credits. There's a constant spin cycle. And so when that's happening, it's not a surprise that investors can get nervous. Financial advisors can say, hey, I want to redeem. And for us, the key is, are we delivering performance? Are we aligned with our shareholders here? And so what we did, we said here, twice in the past we've gone above the 5% limits. We did it again here. We wanted to deliver to the investors 100% liquidity. And we also wanted more alignment here. We put in money from the firm and individuals. It doesn't mean there won't be individual credits that get in trouble. It's not investment grade credit. It doesn't mean that there's not disruption, which you guys have been talking about. But the underlying low leverage loans here and the performance of those loans, that's what's going to stand the test of time and will continue to outperform liquid. Right. 자, redemption.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죠. 쉽게 말하면 투자금 회수 요청인데요. 펀드 투자자가 내 돈 돌려달라라고 요청해서 투자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돈을 뺀다, 인출한다 라는 의미인 withdraw와도 비슷하지만 좀 더 금융적인 표현이죠. Investors requested large-scale redemptions. Will fulfill 100% of repurchase requests. 자, 아까 나왔던 redemption이 행위나 결과였다면 이건 요청 단계에 더 가까운 표현이죠. Will fulfill 100% of repurchase requests. 투자자가 펀드에 내 지분을 다시 사줘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The firm limited repurchase requests. We wanted to deliver to the investors 100% liquidity. 자, 이 표현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하는 핵심 개념이죠. 유동성이란 표현인데요. 자산을 얼마나 빨리 손실 없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의미하죠. 보통 주식은 유동성이 높고 부동산이나 사모대출은 바로바로 팔 수가 없으니까 유동성이 낮다라고 말하죠. We wanted to deliver to the investors 100% liquidity. 지금처럼 환매가 많아질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동성이 말라버렸다라고 말할 때 dry up을 써서 liquidity dried up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단어 중 하나죠. 한국어로도 마크다운이라고도 하고요. 가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자산의 평가 가격을 아래로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프라이빗 마켓에서는 실제 거래 가격이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내려가는 마크다운이 발생을 하는 거죠. This, of course, as questions swirl around liquidity and valuations in private credit. 자, 한국어로도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냥 영어 단어 그대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회사들도 그랬는데 특히 그냥 팀 이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투자에서 꼭 아셔야 할 단어입니다. 어떤 자산이 얼마짜리라고 평가되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private credit에서는 이게 추정값인 거고요. There are questions about whether the valuation is fair.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